세계 증시는 빠르게, 우리 증시는 폭넓게 가장 먼저 만나는 3분 증시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금요일에 미국 주식시장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우량주를 모아놓은 다우지수는 0.49% 내린 38,714.77로 마감했고, 대형주 위주인 S&P 500 지수는 0.65% 하락한 5,117.0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96% 떨어진 15,973.17의 장을 마쳤습니다. 주간 단위로 살펴보면 다우지수는 0.02% 내렸고 S&P 500 지수는 0.13%, 나스닥 지수는 0.70% 각각 하락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좀 약세 분위기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물가 지표의 영향이 컸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미국 물가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됐는데 그 뒤로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의 이제 기준금리 인하 예상 시점도 후퇴했는데요. 이 한 주 전까지만 해도 기준금리 선물시장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의 예상 시점으로 올해 6월을 80% 정도로 높게 보고 있었는데, 네. 이제 물가 발표 이후로 이 6월 인하 가능성이 50%대로 대폭 줄었습니다. 절반까지 떨어진 거군요.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는 소식이 더 있다고요. 네, 바로 에너지 가격이 문제인데요. 네. 이 국제유가가 올해 들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급등세로 변했습니다. 네. 이제 먼저 러시아 정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또 미국 원유 재고도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국 브렌트유가 넉 달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또 국제에너지기구가 석유 수요 전망치를 올려잡으면서 이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배럴당 80달러대로 뛰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특별한 재료가 없어서 국제 유가가 소폭 내리기는 했지만 주간 단위로 보면 4%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국제 유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물론 테슬라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 주말에는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주말에 테슬라 주가가 0.6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예. 이제 그동안 전기차 판매가 좀 부진하고 또 월가에서 투자 등급을 낮춰 잡으면서 이 테슬라 주가가 사흘 연속 떨어지면서 8% 넘게 급락했는데 이게 나흘 만에 반등한 겁니다. 예. 이제 주가가 반등한 계기를 살펴보면 이제 국내에서도 일명 돈나무 원리로 유명한 이 캐시우드, 예. 캐시우드의 펀드가 테슬라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다라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보도에 따르면 캐시우드가 이끄는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여러 상장 지수 펀드, 그러니까 ETF에서 이제 전날 테슬라 주식을 21만 6천여 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3,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70억 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미국의 2분기 증시의 향방을 좀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이벤트가 이번 주에 열리는데 현지 시간으로는 19일에서 20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만 미국의 이 연방준비제도 이 FOMC가 열리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에서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가 열리는데요. 네. 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제 연준이 3개월 만에 내놓는 경제 전망을 바꿀지 여부가 관건이고요. 네. 또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올해 3차례가 아닌 2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고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미국 말고 일본에서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틀간 금융정책 결정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식을 선언할지에 이목이 쏠리는데요. 이제 일본의 작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또 임금 인상률도 올라간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일단 통화 정책을 바꿀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은 마련됐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우리 이번 주에 좀 지켜봐야 될 주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세계 증시에 이어서 국내 증시도 살펴보죠. 지난주에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우리 증시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제 종가를 살펴보면 코스피는 전날보다 1.91% 떨어진 2,666.8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3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다가 나흘 만에 하락하면서 2,700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한 영향이 국내까지 전해졌습니다. 또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또 이제 한 주간의 하락률은 총 0.50%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번 주 코스피 전망도 짚어주시죠. 네, 이 가장 큰 재료는 무엇보다 미국 FOMC 회의입니다. 예.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회의 직후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초반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개발자 컨퍼런스가 반도체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부터 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여기서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칩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전망입니다. 예. 그리고 주 중반 이후로는 이제 국내 주요 기업들이 동시에 주주총회를 여는 이른바 슈퍼 주총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주총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어느 정도로 제시할지가 관건입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로 2,650에서 2,750선을 제시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죠. 3분 증시 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